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리카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질문을 주신 리카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질문의 주제는 동물하고 애 키우면 안 되는 사람들. 동물하고 애를 절대 키우면 안 되는 사람들. 애를 키우면 안 된다고 하는 거 보니까 결혼하면 안 된다는 얘기로도 비춰지네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결혼하면 이제 출산을 전제로 깔고 가는 거니까. 물론 딩크족이 있긴 하지만 딩크족이 거의 없지는 않죠. 보통 여자분들은 오히려 애를 낳고 대부분은 애를 출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힘들어도. 예. 배 아파서 출산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 예. 리카님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까 누구였지? 아까 한번 누구였죠? 닉네임이? 저한테 돈해하신 분. 아까 닉네임이 우리 초이나이님도 그렇지 않나요? 결혼하면 혹시라도 결혼하면 애를 가지고 싶다는 생각 들지 않나요? 사연 적으세요. 손사탕이 사연 적어요. 일단 뭐 동물하고 애키하면 안 되는 사람들. 일단 뭔가를 키우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네. 뭔가를 키우면 안 되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키우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물하고 애를 키우면 안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육아를 못하는 사람이죠. 육아를. 그러니까 잘 기를 자신이 없는 사람이죠. 자신과 자격이 없는 사람.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제가 생각난 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예, 맞습니다. 책임감 없는 사람. 물론 이거를 뭐 안 키운다고, 동물을 안 키운다고, 결혼 안 한다고 책임감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동물하고 이제 내가 사는 집에 개랑 고양이가 생겼다. 반려동물이 생겼다. 그리고 내가 결혼을 했는데 이제 애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일단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 식구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 식구가 있는 거. 그러면 일단 먹여 살려야 됩니다. 예. 내가 동물을 데리고 왔건 내 자식을 키우건 간에요. 일단 부모가 된 거잖아요. 반려동물의 이제 견주, 고양이 주인이 된 거고, 애가 출산하면 부모가 된 거잖아요. 부모가 됐으면 당연히 양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키워야죠. 근데 건강하게 키울 만한 어떤 책임감이 없다. 그러면 키우면 안 되죠. 네. 당연한 거죠. 근데 과연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원래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 애가 태어났다고 책임감이 생기진 않더라고요. 네. 저는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원래 책임감이 없던 사람이 애가 태어난다고 책임감이 갑자기 생기진 않더라고요. 챙기는 사람도 있긴 해요. 달라지는 사람도. 근데 전 상당수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원래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애가 태어나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부터 책임감이라는 게 일절 없는 사람은 동물을 키워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방치하겠죠. 나몰라를 하겠죠.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네, 경제력이 없는 사람. 쉽게 말해 능력이 없는 사람이죠. 네, 키우면 안 됩니다. 간단한 거죠. 왜냐, 다 돈이 들어가잖아요. 동물을 키울 때도 생각보다 돈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남자보다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여자분들이 반려인이 더 많아요. 혼자 살면 남자보다 동물을 키우지만 대체로 여자분들이 더 많이 키워요. 상대적으로. 남자분들도 동물을 키운 사람이 있는데 남자분들은 대체로 어떤 스타일이냐면 남자분들은 내 먹고 사는 게 힘들고 벌이가 시원찮으면
잘 안 키워요. 왜냐? 이거 키우고 돈 들어가면 돈도 못 모으고 가게에 지장이 생긴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근데 여자분들은 좀 입장이 다르게, 여자분들은 뭐 경제적 여건을 떠나서 그냥 키우는 분들이 많아요. 외로움 키우는 분들이 많아. 원룸 같은 데 가더라도 여자분들 중에서 그 개고양이 키우는 사람들 쉽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뭐 키워도 상관이 없어요. 키워도 상관이 없는데 내가 돈이 없는데, 내가 능력이 대단하지 않은데 키운다고 하면 이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 일단 태어난 생명체는 무조건 키우려면 돈이 들어가요. 일단 뭐 개고양이 같은 데도 이제 사료값, 그리고 뭐 키우려면 키울 만한 뭐 집 같은 거 만들어 줘야겠죠. 생각보다 개고양이 필요한 거 많아요. 사료만 준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옛날처럼 여러분 어렸을 때 진마당에 목줄 묶어놓고 그냥 개밥만 주면 키우는 그런 개가 아니에요. 요즘에 누가 마당에 키웁니까? 집안에 키우죠. 그러면 개 키우는 집 가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여러분들 왜 그 바리케이트 있죠? 개가 못 넘어가도록 바리케이트 있고, 그리고 매트 깔아 놨고요. 집 있고, 그리고 뭐 애견 옷 있고요. 개껌에다가 뭐 사료 있고, 그 개한테 맞는 그 참치 같은 거 있죠. 개들이 먹는 참치. 그리고 개 미용기구 있고, 웬만한 거 다 있어요, 여러분. 그거 갖춰야 됩니다. 고양이도 캣타워, 모래, 그리고 이제 개가 먹는 이제 고양이가 먹는 큐릅이나 뭐 사료도 있어야 되고, 참치도 있어야 되고, 목욕용품, 그러니까 그 씻겨야 되지 않습니까? 목욕용품도 있어야 돼. 비싸요, 근데. 개랑 고양이 들어가는 게 사람 거보다 더 비싸. 개 고양이 키워보신 분도 아실 거예요. 보통 애견, 애묘 이런 것들 있죠. 할인이 잘 안 돼요. 이상하게 우리가 쓰는 일반 물건들, 사람이 쓰는 거는 뭐 싸게 살려면 싸게 살 수 있는데, 개 고양이 쓰는 거는 할인이 없어. 아마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개 고양이 키우신 분들은 저기 애견샵 같은 데 가면 생각보다 비싸다는 거. 돈 많이 들어가 이게. 그리고 개 고양이 다치면 병원 가야 되는데, 이 개 고양이 단점이 뭐냐? 보험이 안 돼. 보험이 요즘 보험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보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치료나 수술 같은 거 받으면 사람보다 더 많이 나와요. 사람보다. 오히려 그러니까 개 고양이 샀을 때 그 몸값보다 더 많이 나와. 배보다 배꼽이 더 두껍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개 고양이 혹시나 키우다 죽게 되면 장례까지 해야 되잖아. 화장도 해야 되잖아요. 그 돈도 무시 못 하잖아. 요즘엔 개 고양이 화장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만큼 반려동을 생각하는 마음이긴 한데, 그것도 다 돈이잖아요. 뭐 어디 공짜로 해주는 게 있습니까? 요즘에 예방접종 철저하게 해야 되죠. 개 고양이도 오래 키우려면. 근데 이거를 이제 능력이 없는데 키우는 사람도 있어요. 백수인데, 학생인데. 난 솔직히 학생인데 키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인데 키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백수인데 키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백수인데, 대학생인데 키우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상당수가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키우다가 나의 능력이 안 되면 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유기견의 상당수가 그 부분에서 발생합니다. 대학가 저기 원룸 같은 데 보면 유기견 생각보다 많아요. 동물농장 같은 데 보면 다 그런 케이스예요. 애시장한테 돈 없으면 하면 안 돼요. 좋아하는 거하고 책임지는 건 다른 거죠. 좋아하는 거하고 기른 거하고 다른 거죠. 맞죠? 이뻐가지고 사랑스러워가 데리고 왔는데 못 기른다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있잖아, 동물뿐만 아니라 내가 키우는 내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배에서 태어났지만 내가 능력이 안 되면 함부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요즘 같은 세상은 특히 그렇습니다. 개, 고양이도 이 정도인데 사람은 더 심하죠, 여러분.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차원이 다른 문제죠. 얼마 전에 제 방송에 그 산후조리원 갔다 오신 분 얼마라고 했습니까? 3주에 380만원. 네, 요즘에 산후조리원 다 가야 되거든요. 저한테 얼마 전에, 이틀 전에 고민 사연 보내주신 분, 그분이 산후조리원 드는데 갔다 오는데 3주에 380만원. 산후조리만 하는데. 산부인과 가면 출산하는데 돈 들거든요. 그거 한 2, 30만원 들고.
그리고 육아용품, 침대 사면 그 달에 500만 원씩 해지는 거야. 근데 500만 원도 없는 사람도 있을걸? 어떻게 키울 거야? 뭐 벌이도 없어요. 뭐 하는 돈도 없어. 키울 공간도 없어. 계획도 없어요. 그러면 키우면 안 됩니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안 봐도 비디오예요. 지금 당장 힘들면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예요. 왜냐면 애가 크고 말을 배우면 돈 더 많이 듭니다. 돈 더 많이 들어요.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차라리 안 그러다니까 좋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애 키우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차라리 옹알거릴 때 더 좋았다고. 왜냐하면 그때는 돈이 좀 덜 나갔으니까. 크니까 이제 뭐 어린이집 보내고 학원 보내고 장난감 사고 하니까 돈이 더 많이 깨지는 거야. 애기 때가 더 힘들지. 더 힘든데 이제 애가 이제 배우기 시작하면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가르쳐 주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보통 이제 외우 기간에 이제 학원 보내가지고 가르쳐 주는데 그 돈이 비싸요, 이게. 유치원도 한 7, 80만 원 하잖아요. 비싸다니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건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걸로. 그래서 벌이가 안 되면 못 해주는 겁니다. 네, 못 해줘요. 그럼 애한테 상처입니다. 상처고, 그리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애한테 또 학대할 수 있어요. 요즘에 보면 왜 가정학대, 아동학대 많이 나오죠. 애를 방치해서 사망에 일으키게 한다거나 애한테 막 폭력을 줘가지고 애한테 큰 상처를 준다거나 아니면 뭐 애를 죽인다거나 하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대부분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 특징 같이 가지고 있어. 책임감과 경제력을 없어요. 부잣집인데 그런 케이스는 없어. 대부분은 부모님 둘 다 능력이 없다거나 부모님 둘 다 벌이가 없다거나 네, 그런 케이스 많아요. 벌이가 없다 보니까 애한테 뭐 줘야 될 영양소나 분유나 뭐 기저귀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도 없는데 함부로 애 싸지러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뭐 사고치고 결혼하는 것도 능력이 되면 사고치고 결혼은 괜찮아. 근데 능력이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사고치고 결혼하면 이거 지옥이에요, 지옥. 둘 다 지옥이고 애한테는 더 지옥이야. 네.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세 번째 아까 뭐 얘기했지? 자, 책임감 경쟁력 다 나왔죠? 자, 게으른 사람. 자, 게으른 사람 하면 안 됩니다. 게으른 사람. 왜냐하면 동물하고 애 키우는 게 손이 많이 갑니다. 손이 많이 가고 부지런은 해야 돼요. 여러분들 왜 그 유튜브 보다 보면 왜 개고양이 키우시는 브이로그 보이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분들 일어나면 자기 밥 챙기는 게 아니라 일어나자마자 모래 치우고 똥 치우고 이제 모래 갈아주고 그리고 이제 밥부터 먼저 줘요. 그게 기본 습관이야. 근데 게으르면 밥 때 주겠냐고. 밥 챙겨 주겠냐고. 자기 밥도 안 챙겨 먹는데 게을러가지고. 자기 밥도 또 신경 안 쓰는데 고양이한테 뭐 개고양이한테 신경 쓰겠냐 말이에요. 그리고 애한테도 애가 자꾸 배고프다고 아프다고 막 우는데 게을러 봐요. 막 게을러가지고 막 게임만 열중히 해봐. 그럼 애한테 뒷전이겠죠. 그럼 애가 제대로 잘할 수 있겠냐고. 제대로 못 잘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게으르고 보통 게으른 게 그거예요. 뭐냐면 자기 자신을 못 챙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못 챙기는데 다른 생명체를 잘 챙길 수 있겠냐고요. 더 못 챙기겠죠. 자기 끼니도 거르는데 자기 새끼 끼니는 안 거르겠냐고. 더 거르겠죠. 자, 네 번째. 네,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거나 좀 인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키우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키우면 학대합니다. 자기가 가진 개고양이를 약간 분풀이 대상으로 감정 쓰레기통으로 활용해요. 그 개고양이가 무슨 죄가 있어? 동물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옆에 같이 사는 죄밖에 없죠. 죄라고 하면. 맞잖아. 아무 죄도 없는 동물을 자기가 뭐 억한 심정이 있다 막 괴롭히고 분풀이 상대로. 가정학대 같은 것도 그런 거예요. 애한테 애가 무슨 죄가 있어? 응? 애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애는 애죠. 애가 우는 게 왜 울겠어요? 애기니까 우는 거 아니야. 애기가 말을 못하니까 표현할 게 없으니까 우는 거잖아요. 당연히 애기 때문에 이해해줘야 돼. 그 이해 못하고 자꾸 칭을 낸다고 막 때리고 해봐. 물론 스트레스 받겠지만 당연히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애 엄마면. 그 감수 못하면 애 키우면 안 되죠. 그리고 밖에서 뭔가 뭐 화나고 있다거나 뭐 감정적 억한 심정이 있는데 그걸 막 애들한테 푼단 말이에요. 그런 부모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애 키우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런 부모님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일어난 아동학대도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인격적으로 본인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제대로 치료 안 받고 방치해놨다가 이제 악화돼가지고 그걸 이제 성인 돼서도 이제 쥐고 있다가 애 키워나면서 하는 동안 이제 그런 거 이제 애한테 애가 약하잖아요. 약하고 부모님 말에 거의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제 괴롭힘 당하고 사는 거죠. 그렇게 나오죠. 정말 사연을 너무 잘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한 지 얼마 안 되는데 항상 감사합니다. 아유 초이나이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마음씨도 이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초이나이님.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튼 인격적 문제 인상 키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자기 자신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잘 대해줘야 그걸 자녀한테 베풀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자기 자체가 문제가 있고 자기 자체가 뭔가 정신적 상태가 심각한데 자기 자식한테 사랑을 준다? 자기 동물한테 사랑을 준다? 그건 말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보면 나 그런 부모님들 정말 싫어해. 어머니들 중에 그런 부분 싫어해. 왜? 아버지 같은 게 술 먹고 와가지고 애들 때리고 막 무시하고. 그런 아버지들 많았거든요. 그런 아버지들 왜 그런가 보면 그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막 폭력당하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답습이 된 경우가 많아.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자기 자식한테 너무 냉정하고 자꾸 공부하라고 막 집요하게 막 물어뜯고 하는 사람. 그런 분들 보면 어머니들 보면 약간 못 배워서 한 맺힌 사람들이 많아. 그건 나 인격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식이 공부해서 잘된 거지 자기가 잘해서 한 게 아니잖아 그게. 맞잖아요. 공부는 애가 하는 거지 어머니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근데 어머니도 인정 안 하는 사람도 많잖아 그런 거 보면. 보면 예전에 뭐야 MBC 했던 거 중에 공부가 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 연예인들 자녀들이 이제 공부 방법 같은 거 이렇게 진단해줘가지고 그 이제 가정에다 이제 카메라 설치해서 이제 그걸 보여주는 게 있었어요. 그때 아마 어머니도 나와서 싸그리 다 요거도 못 쓸 걸 아마. 어? 자식들은 문제가 없어요. 자식들은 알아서 잘해. 근데 어머니들이 특히 못 잡아먹어서 한다리야. 특히 아버지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도 욕 그때 엄청 먹었어요 그때. MBC의 공부가 뭐니나 프로그램에서 유튜브에 검색해보시면 나와요. 거기에 댓글 보면 완전 살얼음 판입니다, 진짜. 엄청 먹어요, 진짜. 예. 엄마는 좀 문제 있다고. 한두 명 빼곤 다 문제 있다고. 그러니까 자식들이, 내가 봐도 자녀분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알아서 공부 잘하는 친구도 있고. 근데 엄마가 자꾸 가만히 놔두면 될 거 가지고 계속 물을 붙여가지고 그때 어떤 게 있었냐면 아직도 기억나는데 중학교 3학년 그 남학생이 있었어요. 아들내미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공부를 엄청 잘해. 전교에서 노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는
그냥 나는 그냥 애들이 좋으니까, 친구들 좋으니까 그냥 동네에 있는 그냥 학군으로 가고 싶다가 자꾸 엄마가 자꾸 특목고를 밀어붙이는 거예요. 특목고 가야 된다고. 내가 거기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는 거야. 근데 자기는 자기 자신은 공부를 잘한 적이 없어요. 어머니는. 어머니가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그 댓글 어떤 게 있었냐면 저 집안의 저 집안의 암덩어리는 엄마라고. 예. 근데 자기만 몰라. 자기는 인정하기 싫은 거야. 나 그런 분들은 좀 문제가 심각해요. 오히려 가만 놔둬 말아서 할 친구를 오히려 자기가 관심 준다고 교육시킨다는 방식을 더 악화시키게 있어. 오히려 그렇게 해가지고 자식들 악기 맞는 어머니도 진짜 많거든요. 본인도 몰라, 그거를. 자기가 사랑해서 그렇다. 뭐가 사랑한 거야, 그게. 사랑은 개뿔. 자기가 못했으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공부에 한 맺혔으니까 그걸 자식을 통해서 대리만족하겠다고. 그런 어머님들, 아버님들, 뜻공이님 어서세요. 진짜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뜻공이님,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어차피 자녀 키우실 거 아닙니까? 자식들한테 들들볶지 마세요. 네. 키우면 안 돼.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내가 말한 기준으로 얘기하면, 대한민국에 한 30% 이상 걸릴걸요? 부모님들. 예. 많이 걸리는 사람들 많을걸요? 뜨끔하시는 분들 많을걸? 4번 얘기할 때, 아까 내가 그런 케이스를 얘기를 했으면, 굉장히 많아.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자, 5번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 집에 안 들어온 사람들. 집에 안 들어온 사람들은, 근데 이거, 동물은 좀 이해가 돼. 동물은 어차피 돌봐야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동물은 돌봐야 되는 나밖에 없는데, 내가 집 밖에 있는다고 걔네한테 밥을 안 준다. 그러면 키우면 안 되죠. 자식 같은 경우에는 이것 좀 얘기가 틀린 게, 자식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틀려요. 아까 그 원어플님이 이거는 좀 약간 잘못 따라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동물에 해당 사항이 되는데 애를 키울 때는 약간 반반이 돼. 왜냐 누군가 밖에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누군가 돈을 벌어야 돼. 보통 남자가 돈을 벌어야 되잖아. 아니면 양쪽에 돈을 번다거나 둘 다 집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원어플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마 내가 봤을 때 동물에만 해당이 돼. 동물에만. 애를 키우는 부모 입장이 되면 오히려 집에 있으면 안 되죠. 한 명 누군가 최소 못해도 한 명은 돈을 벌어야죠. 요즘엔 한 명 가지고 안 되죠. 양쪽이 가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이니까. 오히려 그리고 아마 아까 초이나이도 아시겠지만 뭐 결혼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공감하시는 게 여자분들이 일을 하고 싶어해요. 결혼해가지고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자녀한테 너무 시달리니까. 그러니까 자녀한테 시달리는 그 스트레스보다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더 낫다는 거예요. 더 낫다는 거야. 차라리 그냥 시부모님이나 친정 부모님한테 이제 월급 줘가면서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훨씬 더. 그리고 애 키우면 또 무시당하니까. 애 키우면 알게 모르게 또 전업주부 하면 아시겠지만 여자분들이 좀 알게 모르게 또 무시를 당하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가 사회에서 인정받고 좀 가정적으로 좀 경제력도 좀 어느 정도 이제 내 능력과 이제 인정받으면서 돈 줘가면서 차라리 그냥 자녀 봐달라 하면서 일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마음 편하다는 거예요. 그런 여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물론 아무것도 안 하고 전업 좀 누르르 하시려고 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그만큼 이제 육아 보는 게 힘들다는 거죠. 애 보는 게. 특히 젊은 아가씨들이 이게 좀 심해. 젊은 아가씨들이. 애 보는 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자, 그래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동물하고 애 키우면 안 되는 사람들. 예.
근데 이게 너무 까다롭긴 하다. 뭐 책임감 있어야 되고, 경제적 있어야 되고, 뭐 부지런해야 되고, 인격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안 되고, 밖에 싸로 생기면 안 되고. 일단 5번은 뺄게요. 5번은 빼고. 그러니까 결혼을 한다는 게 그냥 결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만큼 결혼했을 때 갖춰야 되는 자격, 그게 동물을 키울 때 갖춰야 되는 자격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아무 자격도 없이 그냥 내가 사랑한다, 내가 그냥 노력하면 다 될 것 같다. 그게 안 돼요, 이게. 예. 왜냐하면 결혼은 현실이고 동물을 기르는 것도 현실이기 때문이죠. 마음은 먹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느 정도 갖춰놓고 어느 정도 조건이 성립된 상태에서 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거죠. 물론 조건을 다 갖추고 난 상태에서 해도 리스크가 발생하는 게 결혼이긴 합니다. 아무튼 동물하고 애 키우실 때 내가 그만한 자격이 되는 건지, 그만한 조건을 채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